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 단원 FM. 깊은 밤에 속삭인 글자 속의 여행길, 우리 마음속 이야기를 다 함께 전해요. 부드러운 멜로디, 문학의 향기 속에. 안녕하세요. 오늘도 정처 없이 세상을 헤매는 시객 구자룡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손희입니다. 우리 이 프로그램은요, 매주 둘째와 넷째 방송이 나갑니다. 느슨한 저녁 9시 여러분과 함께 별다방 한국문학연구소에서는 차 한 잔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엊그제가 입추가 지났습니다. 가을이 왔다는 뜻이죠. 그러나 아직도 날씨는 입하 같습니다. 가을은 저 멀리서 손짓하고 있네요. 자, 오늘의 초대 손님을 모시겠습니다. 드림필 오케스트라 연미연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저는 음악에 조금 문외한인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전공은 바이올린이시라고? 네, 네. 네. 근데 제가 사실은 시흥시에서 이제 문학 활동을 하다가 보니까 사실 시흥시에서 문학인을 찾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요. 저는 시흥시에서 오케스트라가 있다는 거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문학인도 찾기 힘든 문학의 볼모지에 시흥시에서 이렇게 오케스트라가 있었네? 그래서 너무 놀랐는데 교수님 사실 이분들이요. 시흥시에서 하는 어떤 행사에 가면요. 항상 거의 계세요. 거의 계시면서 연주 항상 하시는 걸 제가 보고 더 놀랬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데 가보면 되게 다 시청에서 이렇게 이걸 운영하고 그래서 네. 시립 합창단, 네. 시립 오케스트라 이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네. 앞에는 시립이라는 말이 없네요. 저희는 시립은 아니고요. 네. 아니고. 네, 그렇죠. 제가 이제 그러니까 개인으로 대단하신 거죠. 그렇죠. 개인적으로 맞아요.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이제 운영도 하고 운영도 하면서 또 직접 지도도 하면서 지휘도 하면서 네, 지금까지 10여 년을 지금 활동하고 있거든요. 10년 넘으셨군요. 단원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 코로나 이후로는 조금 줄어서 한 30여 명. 30명? 네. 아니 30명도 줄은 인원이 30명이신가요? 어디 이제 초대를 받았습니다. 네. 그럼 지휘자 혼자만 가면은 여기처럼 쉬운데 네. 30명이 다 움직인다는 거는 저희가 그 그러니까 네. 이거 어려운 건데요. 그렇죠. 네. 그렇죠.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너무 감사한 건 부모님들께서 굉장히 적극적이세요. 그래서 어디를 이동하게 되면 어머님들이 이렇게 뭐 개인 자가용으로 이렇게 함께 움직여 주시기도 하시고. 그럼 단원들이 주로 청소년인가요? 그렇죠. 네. 네. 청소년? 네. 야, 저희가 저번에 행사할 때는 저는 가보면 거의 성인분들이 하시던데 네. 단원 아이들은 그러니까 청소년들인데 성인도 따로 운영을 하시는 건가 봐요. 저희는 사실은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지금 10년을 넘게 하다 보니까 네. 초등학생으로 들어왔던 친구들이 이제 성인이 아. 되었잖아요. 근데 그 성인들이 청소년에 계속 앉아 있기에는 네. 또 이제 맞지 않잖아요. 아. 그래서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성인이 되어서 네. 쭉 이어서 이렇게 성인 오케스트라 활동을 같이 이어서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죠. 평생에 걸쳐서 음악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와. 마음으로 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창립은 언제 하셨어요? 창립은 저희 정확히 2011년도에 시작을 하고 13년도에 연주 시작을 하고 15년도에 정확히 안산 예술의 전당 달맞이 극장에서 창단 음악회를 했습니다. 와. 그러니까 전혀 아무것도 모르던 아이들을 도레미부터 가르치면서 진짜. 이게 어떤 악기인지 가르치면서 세상에. 그렇게 시작을 1년에 시작을 하고
한 4년의 기간을 거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오케스트라 네. 곡을 연습을 해서 창단 음악 연주회를 안산 예당에서 했었던 것 같아요. 와. 네. 교수님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시흥시에서 문학의 불모진 시흥시에서 청소년 아이들을 발굴해가지고 문학 인재를 키우겠다고 작년에 네. 100일장을 막 열고 해서 올해부터 그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고 있거든요. 저의 10년 후 모습을 보는 것 같은. 네. 아, 근데요. 10년 전이면 사실 10년 전이면 지금 뭐 시흥시가 지금도 뭐 오케스트라가 있다는 게 놀랍긴 하지만 10년 전이면 더 하잖아요. 지금보다 더 사실 낙후된 상태인데, 그쵸? 네. 어떻게 근데 그때 그 아이들을 모아서 그 음악을 가르치신 건가요?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쵸. 그때만 해도 지금도 그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데는 여전히 지금도 어느 단체든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때는 처음에 오케스트라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악기를 전공하고 오케스트라에서 활동을 하면서 집에 늦게 들어가니까 아이가 집에서 눈이 초롱초롱해서 기다리더라고요. 네. 이제 우리 둘째가. 그래서 둘째가 너무 그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엄마를 한밤중에 엄마 올 때까지 기다리는 눈빛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동네에서 이제 아이들 연습실 겸 레슨실을 만들어서 이제 활동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의도치 않게 어떻게 이렇게 음악 학원을 시작하게 됐어요. 떠밀려서. 음악 학원으로 네, 처음에 네, 시작하셨군요. 그 음악 학원을 시작하고 나서 한 달 되니까 바로 한 20명 넘어가더라고요. 네. 그러고 나니까 뭐 30명 되고. 근데 좀 있으니까 그때는 아이들이 단기간에 많이 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죠. 네. 그랬는데 그것도 잠시 그 다음 해가 되니까 아이들이 고학년을 올라가잖아요. 4학년, 네. 5학년만 되어도 그때도 그렇게 공부 열정이 있었던가 봐요. 시흥 씨가. 근데 아이들이 4학년, 5학년이 되니까 선생님 저요 다음 달부터는 오케스트라 학원회를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만 오게 된대요. 그래서 공부해야 되니까. 왜 그랬더니 학원을 다녀야 돼서 시간이 도저히 안 난다 그래요. 네. 근데 아이들의 마음은 너무 피폐져 있더라고요. 그 눈빛이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 너무 안쓰럽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음악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마음에서 우리가 피아노 학원 하면 어렵지만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면 제가 또 오케스트라 활동을 그때까지 쭉 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면 할 수 있겠구나 음악 활동을. 네. 그래서 주중에는 학교에 열중을 하다가 토요일에 주말에는 선생님이랑 같이 오케스트라 활동을 해보자.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거를 하려니 아이들이 이제 악기를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야 되는데 사라 그러면 또 사실은 또 어렵죠. 전공자가 아니니까. 이제 그래서 악기를 이제 사는 게 어려워서 제가 악기를 다 샀어요. 진짜요? 다 사서 아이들을 나눠서 무료로 대여를 해서 그 아이들이 이제 특강으로 이렇게 와서 배우면서 이제 그렇게 오케스트라가 시작됐던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그러니까, 학원이랑 그렇죠. 오케스트라가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학원은 전혀 영리를 그렇죠. 목적으로 해서 하는 맞아요. 거고 오케스트라는 거의 비영리잖아요. 재능 맞아요. 기부식으로 하셔야 맞아요. 되는데 쉬운 결정은 아니셨을 것 같은데요. 전혀 뭐 어떤 기관 단체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제가 이제 개인 사적으로 만들기는 했는데요. 근데 좀 모르겠어요. 저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그렇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이들 좋아하셨군요. 네. 그러면은 몇 번 정도 연주회를 하신 건 기억하시나요? 1년에 몇 번 정도 하시나요? 많을 때는 1년에 20여 번? 네네네. 그리고 적게는 1년에 그래도 10회는 넘게 했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 때는 어쩔 수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러시구나. 네. 이제 여기가 지금 이제 시흥이 됐는데 네. 이제 원래는 이제 부천군 소래면이었었어요 맞아요. 옛날에. 네. 아 진짜요? 맞아요. 1960년대에 부천군에 네. 인구가 많아봐야 3만 명밖에 안 될 때 그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진짜. 네. 교수님 어떻게 알고 계셨나요? 나는 이제 그 부천의 역사를 공부한 아, 이제 그때는 있었는데 부천이었기 때문에 네. 이
그냥 아까 말한 학부형들이 고생을 해야 돼. 네. 아이들이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데리고 대만, 일본으로 공연을 다녔어요. 그때 당시에. 아, 대단하신 대단한데요. 거네요. 근데 부천 그 군 소사 읍내에 네. 네. 피아노가 딱 한 대 있을 때 아, 대단하신 그래가지고 공연을 하잖아요. 그럼 피아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니아가에다가 끌고 왔다는 리아카에다가 그런 전설이 이제 있는데 정말 전설이네요. 리아카에다가. 그래서 이제 저는 음악의 문외 아니지만 하여튼 음악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그 흥을 돋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네. 선생님도 애들을 데리고 이렇게 오케스트라 한다는 거는 흥이 없으면은 이거 못해요. 그죠? 아니 본인이 네. 악기를 사다가 주었는데 맞아요, 예? 맞아요. 네,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글쎄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 개인적으로는 대단하다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와,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학원을 하다가 네. 그걸 다 그럼 학원을 문을 닫고 오케스트라를 하시게 된 건가요? 아니야. 이제 문 닫았다는 얘기는 안 한다는 얘기고 그게 아니고 그렇죠.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네, 임시네.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오케스트라를 하려면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외부에서 얻지는 않고요. 학원 그 홀에서 시작이 됐죠. 처음에 시작은 네. 학원에서 특강식으로든 뭐 주말에든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학원 홀에서 이제 앙상블처럼 이제 오케스트라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사실은 오케스트라는 그 영리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익이 나지 않고 네. 오히려 제 돈을 쓰면서 해야 맞아요.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학원을 문을 닫을 수가 없었어요. 없죠. 학원에서 수익이 생겨야지. 학원에서 버신 돈으로 그렇죠. 그래서 오케스트라에 가. 단장이 뭐 먹고 살아야 뭐 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정말 네.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의 전환이네요. 그렇죠? 네. 아이들이 참 학부모님들도 사실 좀 그러네요. 이게 학원은 못 가는데 오케스트라는 갈 수 있는 맞아요. 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이셨던 것 같아요. 네, 네. 아, 네. 고생하시네요. 진짜. 그러면은 오늘은 혹시 제가 보니까 악기를 2개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게 하나는 비올라, 네. 하나는 바이올린 이러셨어요. 네, 네. 근데 사실 교수님이나 저나 말씀드린 대로 악기나 음악에 네. 한번 깊은 바이올린 조예가 연주를 한번 없어서요. 해보시면 근데 어떨까요? 그 전에 잠깐 혹시 저는 우리 그 청취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비올라와 바이올린에 저희가 문학 방송이라서 사실 네. 음악을 잘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살짝 설명을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 네네. 바이올린하고 비올라는요, 생김새는 얼핏 보면 이렇게 똑같아 보이기는 하죠. 네. 근데 조금 몸통이 비올라가 조금 더 크기는 해요. 네, 살짝 근데 이제 크기가 저희 같은 달라 경우에는 보여요. 딱 보면 아 얘는 비올라, 얘는 바이올린 알죠. 근데 대부분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바이올린이 비올라. 좀 더 작은 건가요? 그렇죠. 네. 몸통이 조금 작고요. 아 그거 분간할 줄 아는 사람 전문가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비올라는 저는 지금 그 이렇게 아담 사이즈이기 때문에 비올라를 네. 작은 사이즈로 아. 들고 왔어요.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더 크고요. 이제 정말 팔이 길거나 이렇게 남성분들은 훨씬 큰 걸 들고 하고 또 큰 것들이 훨씬 소리가 더 중후하게 잘 나거든요. 근데 네. 이제 사실 비올라는 악기 그 현악기 중에서 고음 바이올린과 저음의 첼로나 컨트라베이스의 중간 역할을 해주면서 좀 잘 자연스럽게 조화로움을 하는 역할도 하고 나름의 또 개인 악기로서도 굉장히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아주 낮은 소리도 아니면서 아주 높은 소리도 아니면서 네. 그 중후한 소리로 사람의 마음을 심금을 울린다 아, 그러죠. 이제 그래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비올라가. 그래서 조금 바이올린은 좀 이렇게 고음에 가깝다 그러면 비올라는 중음역대에서 좀 낮은 파트를 맡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네, 음도 다르답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짝 네네. 들어보고 싶네요. 바이올린은 그 솔레라미라는 음을 가지고 있고요. 네. 비올라는 첼로랑 똑같이 도솔레라라는 음정을 갖고 있는데요. 첼로랑 똑같아요. 음정은 다만 이제 오도 그 한음역대로 이렇게 나눠서
높낮이로 이제 구분이 되긴 하는데요. 약간 비올라가 네. 작은 첼로 같은 건가요? 아 그렇죠. 그렇다고 보셔도 될 것 네. 같아요. 그렇게들 네, 많이 첼로는 네, 첼로는 네. 커서 사실 들고 네, 다니기 네. 좀 아, 부담스럽잖아요. 네, 그렇게 근데 말씀하시더라고요. 바이올린을 치시는 분들 중에 너무 그 높은 고음이 나는 마음에 들지 네. 않아 하시는 분들은 맞아요. 첼로는 치고 싶은데 너무 커서 들고 다니기 부담스러워. 그러면 네, 비올라를 네. 하실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렇죠. 아, 그렇게 하시는 네.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비올라가 그 가온 음자리표를 쓰거든요. 이제 악보 보는데 저희가 이제 높은 음자리표, 낮은 음자리표 그러잖아요. 이제 근데 비올라는 가온 음자리표를 쓰는데 그 가온 음자리표가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많이 일반적으로 대중적으로 보는 악보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 이름이 어려워서 네. 끙거리는 아, 개 이름도 또 틀리군요. 네. 좀 독특하네요. 네, 네.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으네요. 비올라가 조금 그런 네. 면에서는 바이올린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으네요. 악보 보기에는 편하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저희가 사실 이게 문학 방송이다 보니까 네. 또 굳이 이 악기와 문학을 연결을 아, 그렇죠. 억지로라도 꾸겨 넣어야 되는. 네, 그것보다는 저희가 이제 사실 지난 시간에 그 초대됐던 손님 중에 안명숙 소설가님을 저희가 초대했었는데 그분이 보통 다른 이렇게 음악보다 클래식을 좋아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클래식을 이렇게 틀었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클래식을 이렇게 중간에 저희가 감상을 하면서 사실 단장님 생각이 났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클래식을 이렇게 저희가 음악을 틀어서 듣는 거 말고 직접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단장님께서 들려주시고 싶으신 첫 번째 들려주시고 싶으신 악기는 혹시 비올라일까요? 바이올린이실까요? 네, 이제 첫 곡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반주도 없고 그냥 무반주로 네. 해야 되는 상황이고 혹시 또 시랑 또 좀 잘 어울릴 것 같은 곡으로 네. 무반주이긴 하지만 제가 바이올린으로 일단 먼저 네. 동그라미라는 네네 그게 좀 시랑 좀 잘 어울릴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있어서 네. 그 곡을 연주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네. 아, 교수님 그 네네. 동그라미 가사 아시나요? 저는 가사 대중가요고 가사를 잘 몰라가지고 네. 네네. 그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동그라미가 예전에 그 대략 몇 년도에 막 유행하던 그 곡이었을까요? 1970년대, 한 80년대 유행했을 그렇죠. 겁니다. 네. 예. 네. 근데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곡으로. 그렇죠. 네, 네, 굉장히 동그라미 그리려다가 네. 무심코 그린 무심코 거, 그린 얼굴 네 가사도 굉장히 마음에 네. 와닿고요. 네. 뭐 시적이 그 가사들이 대부분 시 아닌가요? 네. 뭐 예전에는 사실 시적인 네. 가사들이 굉장히 많았고 시를 그렇죠. 노래로 한 게 맞아요. 굉장히 많았는데 그렇죠? 그 트로트든 어떻든 간에 노래 가사는 이제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유행가라고 못 부르게 했잖아요. 옛날에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지고 옛날 그 노래 가사를 보면은 이거는 시인은 그렇게 못 씁니다. 시인은 못 써요. 근데 노래 가사 쓰는 작사가는 쓸 수 있는데 그 이제 그 트로트 같은 거는 글자 수를 맞춰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게 기가 막힌 예술입니다. 예, 맞아요. 음률에 따라서 그럼- 그걸 또 이제 맞춰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미 시로 발표된 걸 가지고 가수들이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 글자를 하나도 안 고쳐야 되는 겁니다. 가수가 네네. 시인 보고 이걸 가고 싶어로 가라 이렇게 그러네요. 그러면 네. 그 시인이 원작자가 오케이를 안 해요. 그래서 그 대중가요든 아니든 간에 근데 이제 그 네. 가곡은 원작자의 그거를 특별히 존중해서 하나도 안 고쳐요. 아, 네. 음. 처음 알았네요, 저도. 근데 그거는 네, 네. 쉽다 그러면 안 되지만은 쉬운데 대중가요의 저기 시를 대중가요로 만든다 이거 고치기
어렵죠. 네. 그래서 시를 그대로 사실 아마 대중가요를 쓰게 되면 많은 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는 워낙 함축적으로 하기 때문에 네, 자, 어렵다고 하실 이거 것 다른 같아요. 얘기인데요. 네. 김소월의 부모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네, 네. 낙엽이 우수수 있는데 이거를 노래로 만들어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 그게 원래 처음에 노래로 만들어진 건가요? 근데 했는데 그 작곡가가 글자 하나도 안 틀리고 만들었다는 게 아닙니까? 그거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그 노래 많이 불렀거든요. 근데 그러면요. 교수님 그 노래 지금 살짝 낙엽이 우수수 하신데 너무 좋은데 살짝 불러봐 주시면 안 되나요, 교수님?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거기까지만 하면 네. 내 시간 아닐까 선생님? 네. 너무 좋네요. 돼요. 네. 네. 그러면 이제 한번 들어보시죠. 동그라미에 잘 어울리는 연주를 지금 예, 우리 한번 연미연 해보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바이올린 곡 같은 이게 보면 좀 애잔하고 네. 조금 그렇게 가슴이 아프고 네, 괜히 가슴이 네. 시려오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현대 음악이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잖아요. 우리 아닌데 그때의 그 요즘으로 말하면 대중음악 가수들이 노래를 하는데 악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용한 게 바이올린, 아, 기타, 그래요? 현악기예요. 그때는 관악기, 나팔 같은 게 그렇게 흔치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쩌다가 그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래 부르고 뭐 한 걸 보면은 바이올린이 많아요. 아, 그렇군요. 사실 저희 네네. 우리나라 그 전통 악기가 가야금, 뭐 네네. 거문고 이런 거다 보니까 현악기에 아무래도 더 친숙해서 그런 건가요? 그게 우리나라 그냥 뜯는 거잖아요. 뜯는다고 네, 그러잖아요. 네. 이제 우리쯤 나이에 더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감정이 있다. 이제 이런 요새는 악기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 감정이 올지 몰라도 좀 그런 게 좀 있네요. 아니, 연주를 하면서 사실 제가 이제 그 이태리에서 석사를 마치고 난 뒤로는 거의 지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 바이올린을 연주할 일이 별로 없어요. 어쩌다 네. 정말 꼭 봉사 연주 좀 필요한데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때 조금씩 하게 되고 사실 연주를 좀 많이 안 하거든요. 그때 좀 너무 간만에 만졌나봐요.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저희는 좀 네, 양해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우 막 하면서 어머 어떡하면 좋아. 아, 그래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까요? 근데 아마 몇 번 또 뭐 이렇게 해보는 게 아니면 네. 아마 똑같을 것 같아요. 네. 이제 핑계인 거. 그래도 저희는 너무 좋았어요. 네, 바이올린, 네 동그라미, 동그라미처럼 동글동글하게. 우리 청취자분들이 저희가 이게 화면을 보는 방송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 연미연 대표님을 못 보시는데 여기 네. 방송 지금 보시면 연미연 대표님도 동글동글, 구자랑 그 교수님도 동글동글. 네, 오늘의 주제 동그라미인가요? 좋네요. 네. 동그라미 좋네요. 네, 그러면은 지금 그 오케스트라를 그럼 하신 지 10년 이제 가까이 되면서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게 네.
처음에 시작했던 초등학생들이 이제 성장을 네네. 해서 성인이 네. 되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친구들이 이사 가도 그러면 계속 찾아오고 네, 있는 네. 건가요? 근데 이제 김포에서도 오고요. 아, 하다가 이제 정말요? 김포도 이사를 갔는데 김포에서도 오고요. 안산, 안양, 또 뭐 부천에서도 오고요. 뭐 사실은 뭐 다양한 곳에서 오기 때문에 뭐 좀 그 음악을 사랑한다, 혹은 뭐 음악을 하고 싶고 친구 이 또래들이 좋다, 친구가 네. 너무 좋다. 음악 물론 아이들에게는 사실 음악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 음악을 통해서 아이들이 또래 친구들과 얼마나 소사회 속에서 네. 이것도 한 개 어떤 소사회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안에서 활동하면서 뭐 그 나름대로의 어떤 끈끈한 것들이 있거든요, 아이들만의. 네. 근데 선생님이 좋아서 오는 것도 있겠지만 네. 이거 제가 그렇다고 믿는 거고요. 근데 아이들이 서로 그런 끈끈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까지도 활동을 하고 있고, 또 활동을 혹시나 또 다양한 또 여러 가지 여건으로 활동을 못하면 연주 때라도 꼭 오고, 또 이제 직업 군인으로 있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아, 네. 뭐 그런 친구들은 이제 휴가 때 꼭 이제 집에 먼저 안 가고 음. 먼저 꼭 여기부터 들렀다가 아, 그러거든요. 그렇군요. 네. 굉장히 음악을 사랑하는 네. 친구들이네요. 맞아요. 그렇게 음악을 사랑하는 친구들을 엄마가 학원을 그만 다니라고 해서 그러면 시흥에는 네. 이거와 비슷하거나 똑같은 뭐는 음악 단체가 또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있었었는데 음. 제가 아마 작년부터는 아마 다 해체된 거로 알고 있어요. 너무 아. 안타까운 일이죠, 이 사실은. 오케스트라가요? 네네. 아, 그래요? 그 뭐 다양한 기관들에서 이렇게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음. 있는 걸로 알고 있었고, 활동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어느 기관에서 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시립이라든지 이러면 이게 전문 프로팀이 아니면 사실은 계속 경제적으로 지원으로만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운영이 어렵죠. 이제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속하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청소년 오케스트라들은 하다가 이제 해체되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구나. 안타깝죠. 이런 생각 한번 이거를 앞에다가 시립을 붙여가지고 네. 예를 들어서 네네. 시흥 시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네. 청소년 네. 그렇게 한번 발전시켜 보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가 이제 하는 거죠. 그 간단하게 쉬운 건 아니지. 물론 그 얘기도 한번 그렇게 해서 시에 가서 건의를 좀 드려서 선생님 그 아이들을 데리고 시립 뭐 이런 쪽으로 좀 한번 건의해서 보면 어떻겠습니다라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 제가 그런 거를 못하는 이유는 시립이나 이제 기관들은 운영을 하다 보면 어떤 한계가 있거든요. 활동적인 한계. 뭐 예를 들자면 뭐 연주가 제한되어 있거나 뭐 해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또 제한되어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인원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이제 기관에서 하다 보면 그 인원수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필요한 것들이 있죠. 오디션이라는 네. 어떤 이런 무기들로 아이들을 판가름해야 되는. 근데 저는 모든 아이들에게는 음악이 필요하다. 모든 인간에게는 음악이 필요하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헝가리의 그 졸탄 코다이의 얘기거든요. 네. 모든 인간에게는 음악이 필요하다. 음악은 모든 사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오디션 보다 보면 사실은 조금 뭐 실력이 조금 부족하거나 이러면 또 참여하는데 제약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제약을 두지 않고 많은 아이들이 누구나 하고 싶으면 누구나 열정 하나만으로 올 수 있으면 오는 곳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그냥 쭉 이어오고 있답니다. 부천이요 1973년도 인구 6만 가지고 시로 탄생했어요. 전국에서 제일 작은 공간, 네. 인구가 제일 적은 게 했는데,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물론 제일 먼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제일 먼저 한 문화 사업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고 들어보셨죠? 네, 임원정 선생님, 그죠? 했죠. 근데 맞아요. 그때는 맞아요. 시장이 이게 직선이가 관선제예요. 네. 이제 어떤 젊은 시장이 왔는데 이 험악한 농촌 도시가
어떻게 거듭나 이게 이제 시로 고민 끝에 만든 게 부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근데 말이 많았죠. 맞아. 그 단원들 월급 주려면은 맞아요. 벅차죠. 맞아요. 이거 뭐야? 악기 하나 살려면 다 사줘야 되니까. 예? 그렇죠. 벅차죠. 그래서 부천이 문화예술의 도시가 된 그렇죠,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그 시장님이 그 말을 듣고 싶어서 아 부천은 복숭아 도시다 이게 아니고 맞아요. 문화예술의 지금도 도시. 문화예술 도시로 맞아요. 네. 바깥에서 네. 많이 맞아요. 그렇게 알고 맞아요. 있죠. 부천하면 저희가 무조건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그렇죠. 생각을 근데 하죠. 그렇게- 영화 음악제로도 굉장히 그 네. 영화 음악으로 맞아요. 그래서 그렇죠.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시흥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네네. 아니에요. 한번 도전해 볼 만한 네. 그런 겁니다. 도전해 볼 응원해 만한.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지금 시흥시에 그 뭐지 합창단, 시립 네네, 합창단은 시립합창단은 있죠. 생긴 지 사실 얼마 안 됐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희 그 시흥시 시립 합창단이 굉장히 노래를 잘하더라고요. 그럼. 행사 때마다 저희가 듣는데 깜짝 놀래요. 진짜 너무 노래를 잘하고 그 아 그럼 아이들 시흥 시립 합창단이 시립, 네. 있습니까?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2년 아니요, 정도? 그렇지 아 그러면 일 년 오케스트라가 됐나요? 있어야죠. 꽤 됐죠. 꽤 됐나요? 근데 저는 합창단은 얼마 안 그 된 것 정도는 같은데. 아니고요. 네. 그 소년 소녀 합창단이 생긴 지 네,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네, 소년 소녀 합창단. 네. 맞아요. 소년 소녀 네네. 합창단은 생긴 지가 지금 한 3, 4년 그- 된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도 얼마 안 된 걸로 아, 알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시흥시가 크려면은 네. 문화 도시로 아니 어느 도시든 간에 기초는 문화 도시입니다. 저도 그렇게 그 말씀에 정말 절대적으로 찬성한답니다. 네. 교수님, 시흥시가 문학은 안 될까요? 아니 문학을 하든 문화를 하든 네. 왜냐면 아시잖아요. 저기 나는 이제 소련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러시아는. 아 걔네들 그런 거 저축하다가 거기서 발휘한다 뭐 한다 그쵸. 그러면 그 맞아요, 비싼 돈 맞아요, 내고 맞아요. 가잖아요. 그럼요, 맞아요. 예? 네. 이제 우리는 그런 그거 가지고 밥 먹겠냐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돈이 있으면 일단 배를 채우려고 하죠. 네, 마음이나 정서를 채우려고 맞아요. 하기보다는 제가 그 이제- 어려운 시절을 또 겪었기 때문에 네, 맞아요. 내가 이제 부천에 사는데 이제 이런 방송도 하고 뭘 하기 위해서 이제 시흥을 좀 자주 넘어오는데 무궁무진한 도시더라고. 시흥이 네. 맞아요. 무궁무진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 밑에는 문화라는 게 깔려 있어야 거기다가 집을 뭐 하지 문화가 없는 도시에서 아무리 훌륭한 게 있어도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맞는 말씀이세요. 그런 거 좀 우리 그 이제 연미연 대표님이 아주 오케스트라를 하시니까 훌륭한 기초예요. 지금 네, 이게. 맞아요. 예. 정말 그 제가 부천시 우리 교수님이 부천시에서 오시니까 부천시하고 시흥시 얘기를 이제 이렇게 가끔 하다 보면 정말 시흥은 부천시를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런데 교수님이 지금 부천은 이제 기울어져 가는 도시라고 늘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니 이제 우리 부천은요. 이제 공간이 적고 꽉 찼어요. 처음에 더 나갈 데가 6만이었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이면 썩잖아요. 근데 이 시흥은 아니잖아요. 무궁무진하죠. 네. 무궁무진하죠. 무진하고 맞아요. 사실 시흥시가 또 지원도 제가 네. 볼 때는 문화예술적으로 지원도 나름대로 네, 열심히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 이 그렇죠? 방송 저기 녹화 떠서 저기 보내야 시청에 보내야 돼. 네, 저희 시장님께서도 잘 듣고 계세요. 네. 그러세요. 네. 맞아요. 그래서 참 그 이제 이런 분이 있어야 그러니까 반은 봉사하시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그렇죠. 반은 거의 희생이고 네. 그런 개척 시대의 사람이 있어야 뭐든지 발전한다고 저는 대표님, 생각합니다. 저하고 같이 문학과 아, 음악을 좋아요. 함께 그럼요. 네, 시흥시 발전을 문화예술에는 위해서. 문학도 있는 거니까요. 네. 좋아요. 저 그런 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는 사실은 청소년 오케스트라들이 점점 많아지면 좋겠는데요. 네. 이건 제 바람이 정말 진심으로 하는 바람인데요. 네. 점점 이렇게 한두 개씩 자꾸 없어지면 그렇게 마음이 그러네요. 아프더라고요. 저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오케스트라와 별개로 네. 정말 많은 아이들이
이런 단체에서 음악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이 저는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그 아이들이 지금은 비록 정말 순수한 어떤 그 행복들이 이걸 통해서 나 그때 정말 너무 행복했어를 지금은 그냥 재밌으니까 다닐게요라는 이 정도일지라도 이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했을 때 분명히 이게 좋은 이 네. 음악이 그 아이들에게 성장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나중에 이제 크면 그때 참 행복했었는데 그때 그래도 어떤 내가 쉴 만한 공간 어떤 쉴 만한 쉼터 네. 역할을 해줬다라는 그런 말 한마디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걸 이룰 수 있다라는 건 정말 너무 행복한 일이고 보람된 일인 것 같아요. 우와. 근데 너무 자꾸 이게 해체되고 없어지고 이제 못한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렇죠. 저기 맞아요. 여담인데요. 박관 장관이 아, 도와줘요? 아니면 안 도와줘요? 지금 현재도 굉장히 도와주고 중요한.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실은 저희 연습실을 네. 옮겼어요. 아, 근데 네. 지금 어제까지 정리하고 지금 짐은 이제 어느 정도 악기를 좀 정리를 해놓고요. 네. 이제 아직 뭐 또 해야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남편이 네. 열심히 연습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 가야 돼 하고 왔거든요. 그러셨군요. 근데 이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예술을 하는 여자든 남자든 공통점이 있어요. 네. 예술을 하는 남자는 네. 여자가 관심이 없어. 음, 그게 옛날부터 공통점이에요. 그게. 예술을 하는 남자는 여자가 관심을 안 갖는다는 게 아내가 관심을 안 갖는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자가 예술을 하면은 남자가 관심이 없어. 아 그래요? 예. 이게 조금 도와달라는- 다른 것 같은데? 아니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지금 저의 경우를 아, 진짜요?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되게 아, 공감하는데요. 그러시구나. 저희 남편은 음악의 음자도 모르거든요. 정말 정말 몰라요. 어떻게 근데 그럴 수가? 다만 제가 필요해서 뭐 지금 저희가 이사 간 데를 좀 큰 데로 옮겼어요. 그래서 네. 좀 작은 무대도 만들고 아이들이 거기서 예쁘겠네요. 향상음악회 같은 것도 좀 하고 오. 이제 이러려고 이제 이사를 문화 공간이네. 네네 어. 정말 그래서 그런 공간을 갔는데 정말 그 시설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그쵸. 인테리어를 근데 뭐 아시다시피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뭐 이게 뭐 무슨 제가 그렇다고 부자도 아니고 이렇게 돈으로 하는 건 인테리어 업체를 불러서 하는 건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일이 저희가 이제 다 하거든요. 일일이 저희가 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일일이 저희 남편이 지금 다 해주고 계신다는 그러니까 순수. 남편께서 음악을 모르니까 해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맞는 아.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남편이 맞습니다. 도와주는 거는 그렇게 흔치 않아요. 네. 아주 선생이 훌륭하십니다. 나라를 예, 구하셨군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네. 잘 도와주고요. 근데 일단 알면 못하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십몇 년을 쭉 제가 지금 거의 이제 한 15년, 11년도에 했으니까 지금 횟수로 벌써 아마 14년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는 내 한 번도 저에게 뭐 수익은 나냐 또는 뭐 힘들지는 않냐 또는 뭐 할 가치가 있냐 뭐 일절 없어요. 와 진짜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무대에서 예를 들어서 연주를 하면 스텝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피아노를 옮긴다든지 보면대를 네. 갖다 놓는다든지 또 의자를 뭐 갖다 놓는다든지 꼭 해주셔요. 멋있다. 아무 말 없이. 정말 너무 멋지신 그래서 남편인데요. 음악을 아셨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모르셨기 때문에. 그런데요, 본인이 맞아요. 취히만 알지 못하는 일을 도와주는 게 그게 더 훌륭한 네. 내조자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 말씀 진짜로 맞네요. 같아요. 만약에 정말 음악을 네. 잘 아시면 공연하고 하는데 막 그렇죠. 계속 지적질하면 맞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음악을 알면 죄송합니다. 날마다 싸워요. 피곤해서 피곤할 것 같아요. 그러면요. 싸움도 안 하셔도 되고 네네. 근데 그 남편분이 또 너무 자상하게 그러군요. 네, 너무 저렇게 감사하죠. 외조를 해주시고 그래서 한 번쯤은 야 이거 돈도 안 되는 거 그만해야 되지 않아 이런 얘기 하실 만도 하는 아니 이게 거. 염 대표님한테 표창장 주는 게 아니라 남편이 받아야 되는 거는. 제가요. 그러면 또 일하러 하나 말씀드려도 네네, 되죠. 네. 제가 이제 이런 활동을 해오면서 이제 스승의 날 되면 이렇게 또 인사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네. 근데 이제 올해도 어김없이 이제 스승의 날 이렇게 제가
받았거든요.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받았는데 제가 이제 그날 집에 딱 가가지고 남편이 그래요. 아 오늘 우리 외식 한번 할까? 이제 바람 쐬러 갈까?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가기 전에 그 받았던 봉투를 그대로 이렇게 남편에게 바쳤습니다. 이제 여보 이 스승의 난이라고 내가 이렇게 너무 감사의 마음을 받았는데 이거는 당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었던 것 멋지시다. 같아. 그래서 이거는 당신에게 바쳤으면 좋겠어. 내가 당신에게 드려야 될 것 같아. 얘들아 박수 이래가지고 애들 다 세워놓고 박수하고 이제 와. 그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 오는 여정에 남편 네. 없이는 사실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물론 그러게요. 거기에는 저희 아이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네. 물론 우리 아이들도 다 음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같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묵묵히 세 사람을 음악을 시킨다라는 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쵸. 하나도 힘든데. 맞아요. 자 여기서 만족하지 마시고 시흥 네. 시립 청소년 아, 네. 오케스트라로 발전하셔야 됩니다. 와. 제가 주장하는 말이 감사합니다. 응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뭐 내일부터 시장님씨를 찾아가는 그럼 거. 그래야 되나요? 시립, 네, 가볼까요? 시립 오케스트라 괜찮은 것 같으네요. 근데 하루아침에 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부터 조금씩 해가지고 네. 뭐 3년 안에 한다든가 뭐 한다든가 해서 네. 아니 나는 왜 없으니까 네. 맞아요. 아직 없는 거 확실한 근데 거죠? 사실은 네 맞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주위에 군포도 있고요. 네.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시들에서 많은 시들에서는 시립 청소년 그러게요. 교향악단 또 소년소녀 합창단을 시립 혹은 네. 구립으로 맞아요.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게 조금 재정적으로 사실은 어렵다라는 것도 이해는 물론 되지만 그런 것들이 좀 많아져야지 그 도시가 생기가 있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그 도시에 생기가 있고 뭔가 그 도시가 정말 뭔가 살아 움직이는 뜻. 그쵸. 이게 이제 살려면 저는 그 예술만한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문화와 예술이 살아야 네네. 사는 맛이 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야지 의식도 바뀌고 네, 맞아요. 의식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라는 네. 걸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연미연 대표님을 국회로 보내야겠는데. 아 그런가요? 아 국회에 그래서 이제 머리가 맞았어요. 부천은 안 와본 사람들이라도 네. 문화도시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같이 사는 사람은 이제 옛날처럼 그렇게 문화도시는 아니에요. 그래도 외부에서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그러니까 모든 기초가 문화인데 지금 시흥에서 뭐 부르시는 거 없잖아요. 시흥은 문화라는 말이 없잖아요. 시흥은 어서 오 시흥. 그래가지고 요즘에 최근에 뭐 거북섬 네네. 많이 거북선은요. 개발하고. 그러니까 뭐 내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은 네. 하여튼 문화로 기초로 해서 맞아요. 가야 된다. 이런 문화가 얘기가. 기초가 돼야 우리가 정말 아까도 맞아요.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살맛이 나는 거죠. 그리고 맞아요. 요즘 그 젊은 세대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키우고 싶은 도시. 맞아요. 한 어머니가 제가 아는 분이 젊은 분이신데 타시에서 이사를 왔거든요. 근데 왜 시흥시는 발레를 저렴하게 가르쳐주는 시에서 이렇게 좀 해서 가르쳐주는 곳이 없느냐고 아무리 다 뒤져봤는데도 없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시에다가 민원까지 내시면서 안 그러면 이거 안 해주면 자기 다시 이사 가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발레도 발레고 근데 이렇게 음악 그죠? 그렇죠. 사실 문학도 굉장히 불모지인데 그래요. 맞아요. 개척하고 있는 중인데요. 맞아요. 네, 부천처럼 정말 시흥도 문화예술의 도시로 그렇게 거듭날 수 있으면 너무 좋겠고, 이 기백에 네, 네, 우리 네. 대표님께서도 그 개척 지금까지 14년을 하셨지만 네. 개척만 하시지 마시고 이제는 뭔가 세우시는 오늘을 계기로 또 저 말고도 시흥에도 많은 선생님들이 네. 다양하게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다양한 곳에서 많이 열심히들 또 하고 계시거든요. 네. 다만 수면 위로 이렇게 떠오르지 않았을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굉장히 또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언젠가는 또 빛을 보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그렇죠. 수면 위로 떠오르는 건 안 되고 물 위로 떠올라야 돼. 그러냐 정정하겠습니다. 네, 물 위로 또. 물 위로 그렇다면 떠올라서. 네. 네. 요즘 뭐 좋네요. 고래도 하늘을 날고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물 위로 맞아요. 높이. 지난주에도 승천하시고 오늘도 승천하시는. 네. 그러면은 지금 아까 전에 바이올린을 연주해 주셨고 그럼 네네. 비올라는 어떤 저희 시나 뭐 저희 문학에서 비올라는 어떤 것과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으실까요? 제가 오늘 어떤 비올라는- 작품과? 네. 이제 바이올린이 시라 그러면은 네. 네. 비올라는 수필에 가까운. 그런가요? 그- 멋진 표현을 해주셨네요. 정말요? 그리고 이제 피아노는 네. 소설에 가까운. 그런가요, 그렇지 교수님? 않는가 하는 거. 너무 표현을 너무 잘해주시네요. 교수님 왜 그런가요? 해석 좀 해주십시오. 그거는 듣는 이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예, 예. 네. 저는 제가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악기를 놓치고 요즘 막 이사를 한 달 동안 네. 한다고요. 너무 어. 그냥 바삐 오늘도 막 정리하다가 와가지고요. 네. 제가 정말 너무 양해 말씀을 구해야 되면서 그러면 비올라는요 저는 섬지박이 섬지만. 아, 네, 섬지박. 네, 네. 섬지박이 곡도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그 곡으로 엄마가 마무리 산 네 그늘에 그렇죠 내 엄마가 산 그늘에. 그늘에 저는 그 가사도 너무 좋고요. 네. 가사가 너무 좋은 게 아니라 슬퍼가지고. 네. 곡도 너무 슬프고 그죠. 네 그래서 예, 한번 해보세요. 저는 네. 섬지박이를 네. 준비했습니다. 네.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와,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콜로 안 되나요? 제가 다음에 좀 기회 된다 그러면 다시 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음에는 좀 연습 좀 많이 하고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네요. 네, 지금 이사 중이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이사 중인 중에도 이렇게 또 시간 내주셔서 와주시고 너무 감사하고요. 아무튼 앵콜이 안 돼서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네. 그러면 지금 이사 준비하시면서 일단 24년도에 특별한 네네. 계획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지금 상반기는 거의 지나갔지만, 네, 네네. 사실은 7월 12일 날 네, 중국 베이징 국립중학교에서 네. 108명의 학생들이 와서 저희가 이제 어. 한중 국제문화교류 연주를 했고요. 그 아이들하고 함께. 드림필 오케스트라랑 네네. 청소년 정말요? 오케스트라에서 네. 그 아이들과 이제 교류 연주를 하고 또 그 아이들이 저희 연습실이 이제 큰 데로 이사를 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이 35명씩 이렇게 세 타임에 나누어서 한국의 가야금과 장구, 해금을 네. 이렇게 그 체험하는 견학을 했거든요. 그 아. 친구들이. 그래서 그런 큰 행사를 저희가 이제 치렀고요. 이제 하반기에는 저희가 이제 지역의 뭐 산들 축제나 네. 또는 뭐 저희가 이제 지금 예정은 그 정기 연주회가 아직 남아 있거든요. 정기 연주회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8월 13일 정확히 인천 국제음악제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인천 국제음악제 참여 예정이고요. 음. 그것도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8월 13일. 그러게요. 그리고 이제 정기 연주회도 남아 있고, 그리고 연말 되면 이제 저희 이제 송년음악회가 네. 또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공모 사업을 따신 건가요? 주최 단체가 한국
문화교류 사업단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주최를 해서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섭외를 하죠. 그쪽하고 그쪽 중국 아이들과 교류 연주를 할 수 있는 팀을 섭외를 하게 되는데 네. 그 섭외를 저희가 당한 와. 거죠. 와,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그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네. 같은 무대에서 연주를 하고. 네,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뜻깊은 자리가 그렇죠,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큰 일을 정말 하고 계시네요. 아니 근데 네. 지휘 공부도 하셨다면요. 지리? 네네, 아, 지휘. 지휘 공부. 네. 네. 제가 이제 그 석사 과정까지 바이올린을 마치고 나서 네. 합창 지휘에 대한 욕심도 조금 생겼어요. 아, 제가 이제 진짜요? 그래서 국내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합창 지휘를 정확히 이제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마쳤고 네. 합창 지휘를 마치고 나니까 제가 오케스트라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오케스트라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싶어서 네.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쪽까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여기서 국내에서 공부하면서 이태리를 이제 가정도 있고 아이들도 이제 있고 해서 머무르면서 하는 건 좀 어렵고요. 제가 3년에 거쳐서 여기서 공부를 하면서 매년 이태리에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공부를 3년 과정을 마쳤습니다. 열정이 지금 대단하시네요. 시흥에서는요. 네네. 우리 대표님이 오케스트라 석사 박사가 있으시대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바이올린도 석사까지 하셨대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합창 지휘도 석사까지 하셨대요. 네네. 네. 이런 인재를 그러게요. 만난다는 것은 네. 이건 아유 가찬이십니다. 일부러 천국을 해도 부끄럽네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더군다나 이태리에서 공부도 시흥시에서는 이런 하시고. 분들을 네. 잘 보호해서 문화도시로 만들어라는 맞아요. 얘기인데. 아니, 대표님이 보니까 이제 결혼을 하시고도 계속 공부하실 수 있도록 남편분이 외조를 해주신 맞아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처음부터 박사였던 게 아니고,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남편분이 어쨌든 간에 아, 박사시잖아. 맞아요. 맞아요. 남편분이 키워놓으신 박사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정말 남편분이 한마디로 정리를 너무 네, 잘해주신 것 같아요. 오늘 남편분을 위해서 박수를 한번 쳐드려야 될 것 맞아요. 같아요. 우리 와! 남편에게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우리 네, 정말 남편이 남편분.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제가 꼭 꼭 들으라고 들으시도록. 할게요. 네, 우리 남편분이 남편 너무 정말 감사하다고. 그러게요. 지금 10년 네. 넘게 네. 사실 이거 잘 아시겠지만 교수님도 잘 아시지만 교수님도 부천에서 문학단체를 50년을 하셨거든요. 잘 더 아시지만 대단하시네요. 아니 이런 거 그 다 재능 기부로 지금 14년을 하셨는데 그거 하시면서도 한마디 싫은 소리 안 하신 그 남편분이 아내가 저걸 하기 위해서 공부를 더 해야 돼. 나 박사 코스를 해야 돼. 그리고 지금 7년째 이태리를 왔다 갔다 하시는데 싫으신 내색을 안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나라를 구하신 거 맞네요. 제복인가요? 남편복인가요? 네, 두 분 다 감사합니다. 복이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너무 참 즐겁고 행복하게 사시는 것 같고 아마 음악을 하시는 분이시니까 유학 생활 중에 고독한 때 뭐 연주하시고 하면 덜 외로우셨을 것 같기도 맞아요. 하네요. 어쨌든 너무 좋은 음악을 한다는 게 여러 가지로 인생에서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럼 분명 네. 네, 그런 그래서 부분이 아마 있어요. 그 행복을 아이들에게 전하시고 싶어서 지금 계속 네. 오케스트라를 하고 계시는 거군요. 이루어지시기 많은 바랍니다. 연주 해주시기 감사합니다.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혹시 이제 한 가지만 더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자면 혹시 이제 그래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다. 내가 시흥시에서 활동하면서 이런 부분은 네네.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혹시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좀 아쉽다면 시흥은 그 제대로 뭔가 연주를 할 수 있는 어떤 공연장들이 없어요. 그렇죠. 아직 그 없죠. 예를 들자면 늠야올곳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게 원래 전문 연주홀이 아닌데 연주홀이 없어서 그걸 이제 좀 이렇게 좀 네. 잘만 예술의 전당이 하나 그렇죠. 있으면 너무 좋죠. 시민회관이 있나요? 문화회관이 없어요. 지금 내년에 준공 네,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기고 나면 조금 더 좋아지지 조금 않을까 좀 그런 나아지겠죠. 바람을 가져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민회관이 하나 있기는 하지만 그 문턱이 높거든요. 아. 일반인들이 사용하기에는 그렇군요. 프로들이 아니면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좀 더 많은 다양한
그 연주홀이나 이런 어떤 문화예술적 공간들이 좀 많아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네. 그것 때문에 뭐 솔레아트 센터도 생기고 네, 네. 다양하게 조금 많이 그래도 움직여 주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거죠. 이제 그렇지만 저희가 실제로 느꼈을 때는 좋아졌다라고 하지만 그게 몸에 이렇게 확 와서 닿냐 네. 그렇진 또 않거든요. 그쵸. 그래서 조금 몸에 와 닿을 정도로 뭔가 좀 더 그런 예술적 공간들이 좀 많아지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바람을 가져봅니다. 맞아요. 연주할 만한 공간이 진짜 네, 그래야지 없네요. 아이들이 설 수 있는 기회가 네.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 솔레 아트 센터가 좀 외진 곳에 네네. 있어요. 주차가 안 되고. 예전에는 거기가 중심이었다고 너무 하는데, 많았죠. 네. 네. 지금 주차도 너무 불편하고 그쵸 골목에 있어서. 그래서 굉장히 작년에도 네. 저희가 송년 음악회를 거기서 했었거든요. 아, 근데 주차 일단 안 되고요. 무대가 전문 연주홀이 아니고 네. 영화관이었었는데 네. 그걸 아, 이제 영화관. 네, 다시 리모델링해서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연주에는 어떤 이제 한계적인 부분들이 있고 네.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 데리고 제가 연주를 매년 안산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이유는 그거거든요. 클래식 하는 아이들, 오케스트라 아이들을 네. 제대로 된 무대에 세우고 싶은 그쵸. 욕심에 안산 예당에서 매년 그렇군요. 했었는데 이제 시흥도 생겼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해야 되겠죠. 네네. 아, 시흥 네네. 아이들이 안산 예단까지 가서 네. 시흥시 아직도 발전해야 될 게 네네. 많이 있네요. 네. 네. 아무튼 우리 연미연 대표님을 통해서 이렇게 또 음악계에서도 이렇게 아이들, 그러니까 다음 세대 아이들을 음악가로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이 또 계셨네요. 아, 네, 저는 감사합니다. 저만 문학을 위해서 애쓰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또 이미 하고 계신 14년이나 되신 분이 계셨네요.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진짜 큰일 하고 감사합니다. 계셨습니다. 너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대표님을 위해서 박수를 쳐드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수고 난 많으셨습니다. 안산에 가면은 안산 땅이 많은데. 안산원 땅. 네,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마지막으로는 혹시 곡을 연주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제가 사실은 네. 또 다음에 어떤 기회가 된다면 제 네. 다음에는 좀 이사를 하면서 너무 정신없이 다녀서요. 네네. 좀 준비가 좀 덜 된 네. 마음이어서 좀 네. 다음에 이사 잘 정리하시고 네네. 그럼 하시고 그럼 저희가 마지막 곡은 제가 사실은 네네. 이번 주에요. 그 윤동주의 별 해는 밤 그 시로 곡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네, 그 곡을 마지막 곡으로 틀어드리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을 듯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되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나는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 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니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제 살아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배경우 길은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애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노루 프랑시스 참 라이너 마리아 레이키 당신의 이름을 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야스리 멀듯이 어머니 그리고 당신은 머리부터 너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날이 언덕구에 내 이름 잘을 써보고 얼굴로 덮어버렸습니다. 따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더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 장붙인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부리고 써날게 왜다
취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배경 이런 후손들의 이름과 벌써 애기 어머니들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노루 파시스트 잡는 라이너 마리아 레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스리 멀듯이 어머님 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한산 단어